안녕하세요. 돈 따라 길 따라입니다. 오늘도 카카오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은 3교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 포인트, 콜 지도, 자동 배차, 선호지 설정, 맞춤 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다고 했는데요. 2교시에는 콜 잡는 운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하면서 화면 캡처했던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3교시 자동 배차, 선호지 설정, 맞춤 콜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서 원래 이제 이 영상이 두 번째 2교시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3교시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은 카드 결제 운행과 현금 결제 운행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리운전 운행에서 현금이 아닌 카드 결제 운행에 대해서는 카카오에서는 포인트로 지급을 받습니다. 카드 결제 운행은 20% 수수료가 빠진 상태에서 순수익으로 포인트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현금 운행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에서 20%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인트에 쌓여져 있는 그 금액을 20%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현금 운행 금액 모두 포함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요. 포인트로 입금이 되는 경우는 카드 운행을 했었을 경우 20%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이벤트 행사로 카카오에서 기사님들에게 보상 제도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 포인트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인출이 되는 경우는 현금 콜을 탔었을 경우인데요. 20%를 포인트에서 제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포인트로 인출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에 들어가셔서 밑에 내려가시면 포인트 내역이 있는데요. 출금 가능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충전도 할 수 있고 출금도 할 수 있습니다. 카드 운행을 많이 하다 보면 운행료가 포인트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출금 가능한 포인트가 많아지겠죠. 쌓이게 되면 출금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출금 가능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출금 가능 포인트 38,618포인트가 있습니다. 본인이 출금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입력을 하시면 그만큼 본인의 계좌로 포인트가 지급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현금 운행은 포인트가 빠진다고 그랬었죠. 카드 운행은 20%를 제외한 수수료가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요. 현금 운행은 포인트에서 빠진다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포인트의 금액이 5,000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5만 원의 현금 운행을 했었을 경우 포인트가 빠지려면 20% 수수료가 빠지겠죠. 그러면 5,000원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포인트에 10,000원 정도는 있어야지 5만 원 현금 콜을 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님들께서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 포인트가 얼마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현금 콜 운행을 대비해서 3만 원 정도는 충전해 두시면 좋거든요. 포인트 금액이 0원이다. 그러면 충전을 해야 되겠죠? 충전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충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충전을 들어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그 계좌로 복사를 하셔서 입금을 하시면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자동 배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사님들께서 카카오로 운행을 했었을 경우 90%의 이상의 매출은 자동 배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콜리스트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자동 배차가 뭔지 콜리스트가 뭔지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 배차와 콜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콜 대기 좀 위에 보시면 지금 제 현재 위치가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제 보면은 이제 기사님들이 이제 계시는데요. 제가 이 지도를 조금 이제 좀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혀 보면은 동그라미로 흐린 그 파란색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자동 배차가 들어오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배차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객의 콜을 받을 때
고객께서 너무 멀리에 있으면 제가 이제 고객님을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콜 취소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카카오는 자동 배차라는 그 기능을 만들어서 고객과 기사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어느 정도 이제 뭐 10분 안에 고객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사들에게만 콜을 배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원이 이제 그려져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자동 배차를 받을 수 있는 범위예요. 만약에 이 흐린 파란색의 이 동그라미 안에 고객이 호출을 부르면 제가 자동 배차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흐린 파란색 이 라인에 고객이 벗어나 있으면은 제가 자동 배차로 받지 못하고 콜리스트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멀리 있는 고객의 콜을 받기 위해서는 콜리스트라는 곳에서 받게 되는데요. 자, 콜리스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밑에 보시면 콜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콜리스트가 보입니다. 자, 보시면 다산동 18.6km라고 합니다. 제가 다산동까지 여기서 가려면은 택시 타고 가더라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금 차가 막히니까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 장암동도 그렇죠. 제가 6.5km면 여기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런데 고객께서 저를 기다려 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런 콜들은 자동 콜로 받지 못하고 콜리스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암동 콜을 제가 잡고자 한다면 제가 수락산역에 지금 있지는 않지만 수락산역에서는 이 장암동까지가 아마 3.3km에서 4k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고객에게 전화해서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고객에게 찾아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동 배차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그런 콜들을 받는 것을 콜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 리스트를 보기 위해서는 리스트 설정에 들어가서 키로수를 정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만큼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키로수만큼 설정을 해서 이제 콜 리스트의 콜을 운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가 우리 대리운전 매출의 한 1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자동 배차는 고객과 가까울 때 받는 콜이라고 했죠. 고객과 먼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콜 리스트로 이제 뜨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자동 배차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이 주변에 있는 기사에게 먼저 배차가 된 후 그 배차를 받지 않고 거절할 경우 이 주변에 있는 기사님들이 안 갈 경우 이 원 밖에 있는 기사님들이 그때서야 콜리스트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좋은 콜들이 있을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이 콜리스트의 콜도 나에게 아주 유효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원 기사라고 했었을 경우 여기는 상계역이고 저기 창동역에서 좀 거리가 떨어지니까 자동 배차는 못 받겠죠. 그 창동역 쪽으로 자동 배차가 수원 뭐 4만 원에 올라왔다고 쳐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기사들이 이쪽 다 도봉구 기사예요. 저는 이제 수원 기사인데 여기 상계역에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자동 배차를 줬는데 창동역 쪽에 자동 배차를 줬는데 기사님들이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콜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콜리스트로 넘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창동역에 있는 콜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원 기사니까 집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택시라도 타서 창동역에 가서 그 콜을 수행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콜리스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기사님에게는 콜리스트가 그렇게 좋지 않은 착지와 단가지만 또 어떤 기사님에게는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이 콜리스트가 또 나에게도 매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배차는 두 가지 화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이 메인 화면이고요. 하나는 콜 리스트 화면인데요. 자, 메인 화면에서는 콜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자, 그러면 콜리스트 화면에서 자동 배차는 어떻게 올라오는지, 자,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서 자동 배차의 콜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자, 그러면 메인 화면에서 올라오는 자동 배차와 그 다음에 콜리스트에서 올라오는 자동 배차의 차이는 무엇이냐? 메인에서 올라오는 자동 배차는 곧바로 선택 한 번으로 콜을 잡을 수가 있는데, 리스트에서 올라오는 자동 콜은 두 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콜을 수락하는 게 그래도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0.5초 정도는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콜리스트는 선택을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순간적으로 콜을 수락하는데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보통 기사님들이 가까운 콜만 운행하기 원했을 때는 이렇게 메인 화면을 보고 빨리 선택을 해서 수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리스트를 보고 자동 배차를 받는 경우는 이 자동 배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리스트 콜, 대기 중인 리스트 콜들도 수락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선택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대기 중인 리스트 콜을 나는 수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메인 화면에서 자동 배차 콜을 수행하면 되겠죠. 자, 우리 초보 기사님들께서 이제는 이제 자동 배차에 대해서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 자동 배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맞춤 콜 기능과 선호지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자동 배차의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자동 배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동 배차의 콜을 잘 운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맞춤 콜이나 선호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기사 보상제도 퍼플과 레드만 가능합니다. 블루와 그린은 맞춤 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퍼플과 레드만 있는 맞춤 콜 기능은 무엇이냐? 이것도 하나의 자동 배차에 포함이 됩니다. 고객께서 금액이 좀 높은 단가의 금액을 호출을 했었을 경우 가까이에 있는 기사는 자동 배차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자동 배차 단가보다 약간 좀 높은 그런 콜들을 고객께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카카오티 어플에 들어가게 되면요, 고객께서 대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동두천 간다고 쳐요. 이렇게 했을 경우 금액이 다 틀리죠. 금액을 좀 약간 높은 금액을 고객께서 호출했을 경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카카오에서는 기사님들에게 추천가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추천가로 고객이 가까운 기사에게 호출을 했을 경우 자동 배차로 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가가 조금 높은 추천가에 대해서는 퍼플과 레드 기사에게 맞춤 콜로 그 콜이 먼저 우선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제도가 블루나 그린에 있는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맞춤 콜을 자동 배차에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레드나 퍼플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1교시에 레드가 하기 위해서는 몇 점이 필요하고 퍼플을 하기 위해서는 1500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점수를 획득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맞춤 콜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선호 도착지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도착지 설정은 퍼플, 레드, 블루, 그린과 상관없이 모든 기사 보상 제도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호 도착지가 뭐냐면요, 밑에 보면은 선호 도착지라고 있죠?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기사님께서 가고자 하는 운행의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고객과 맞아 떨어질 때, 고객이 호출을 했었을 때 그 지역과 맞아 떨어질 때 그 기사님에게 콜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것도 설정을 해 놓으면 콜을 잡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여기서 확률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사 보상 제도에 미치지 못하면
먼저 나보다 높은 기사 보상 제도를 받는 기사님에게 먼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정하면 무조건 운행을 한다라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들은 이렇게 해서 지역 추가 변경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추가하시면 서울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지역,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기사님들께서 보시면 이제 쉽게 아실 거예요. 제가 대리운전 교육을 하다 보면은 자동 배차와 콜리스트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어려워하시고, 이런 거는 이제 뭔지 알겠습니다라고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동 배차의 콜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기사 보상제도 레벨이고요. 두 번째로는 맞춤콜 기능, 세 번째로는 프로 단독 배정권 쿠폰이 이제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독 배정권이라고 이렇게 화면이 메인 화면에 보이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하시면은요, 프로 단독 배정권과 단독 배정권이 있습니다. 프로 단독 배정권부터 하나씩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단독 배정권이 있습니다. 프로 단독 배정권, 단독 배정권보다도 좀 높다고 했죠. 또 인기가 많고요. 프로 단독 배정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프로 단독 배정권은 출근할 때 한 장을 주고요. 그린, 블루, 레드, 퍼플 다 같이, 그리고 첫 콜을 운행하시면 또 한 장을 줍니다. 그것도 그린, 블루, 레드, 퍼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운행 횟수에 따라서 또 프로 단독 배정권을 지급을 합니다. 이런 프로 단독 배정권의 이런 규칙들은 이제 뭐 카카오에서 그때그때 또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정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3콜을 타면은 지금 쿠폰 하나 주고 5콜 타면 또 프로 단독 배정권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나씩 탈 때마다 단독 배정권을 주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딱 정해놓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콜을 많이 운행하면 단독 배정권과 프로 단독 배정권 이렇게 섞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프로 단독 배정권이 있다면 그거를 먼저 사용을 하면 좋겠죠. 제가 3교시 영상에서는 지금 포인트, 자동 배차, 그 다음에 맞춤 콜, 그 다음에 프로 단독 배정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1교시 때 또 이것도 얘기한다고 썼죠. 지도 설정. 지도 설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1교시에도 제가 얘기했죠. 이거를 선택을 하냐, 이거를 하지 않냐, 이제 이거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지도 설정을 해 놓으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착지가 보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건물이 많으면 가도 안전한 곳이고, 그런데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좀 그 지역에 가면 콜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아주 외지인 경우도 있죠. 이 지도를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 설정을 해놓고 콜을 이제 운행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고요. 지도 설정을 하지 않는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설정을 한 상태에서 자동 배차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자, 보시면 출발지와 도착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지도를 설정하면 되고요. 지도 설정을 안 했을 경우 콜은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자, 지도를 보시면 콜이 들어오는 화면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초보 기사님들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좀 확인을 하고 콜 운행을 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것까지 다 확인하면서 콜을 수락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자, 이렇게 3교시까지 카카오 어플 사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정보를 올렸습니다. 우리 기사님께서 이게 좀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초보 길잡이 교육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있습니다. 오후 3시 상계역 5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요. 신청을 하시면 오셔서 카카오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대리운전을 하신 지, 카카오 어플 사용을 하신 지가 좀 어느 정도 되신 기사님들, 중소기잡이 교육이 있습니다. 오셔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교육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 이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우리 기사님들에게 감사하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꼭 복귀권 잡고 퇴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